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CCTV 영상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 방법과 유의할 점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기 아이돌 가수가 음주 후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를 타고 만취 운전한 장면이 CCTV에 포착돼서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강간죄 등으로 고소가 됐는데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아니면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데 그 배우자 외도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학대를 당한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그리고 교통사고가 난 현장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 등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CCTV 영상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 방법과 유의할 점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의할 점은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길게는 30일 정도, 보통은 2주, 짧게는 3일에서 5일 정도만 되면 보관 용량의 문제 때문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CCTV 영상의 보관 주체를 찾아가서 그 영상이 삭제되지 않고 보관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건데요. 정보공개 청구, 증거보전 신청 등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그러한 방법도 이러한 CCTV 영상이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력을 구할 필요 없이 우선적으로 보관 주체를 찾아가서 보관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점,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보관 매체인 USB를 가져간다든지, 또 우리가 왜 이 영상이 필요한지 급박한 사정을 설득을 해서라도 보관해 둘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CCTV 영상의 보관 주체에 찾아가서 그런 영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경찰을 대동해라, 아니면 이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보여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관 주체의 답변이 정당한 것일까요?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CCTV 영상에 정보 주체만이 아니라 제3자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제3자라는 것은 꼭 사람만이 아니라 그 정보가 확인될 수 있는 차량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이 같이 이렇게 촬영된 경우, 이런 걸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나의 정보만이 아니라 제3자의 정보가 같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정보 주체들이 이거를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외외적으로 정보 주체나 제3자에게 급박하게 생명, 신체, 재산상 어떤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이 현저히 부당하게 그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선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 주체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보 공개를 거절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식별 절차,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정보를 요청하는 자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비식별 절차라는 것도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은 정보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요청할 때는 관리 주체에게 제가 비용을 드릴 테니 비식별 절차를 거쳐서라도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본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경찰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말은 명백히 틀린 말입니다. 경찰을 대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CCTV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수사도 진행되지 않는데 경찰이 왔다고 해서 언제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 해석이기도 하고요. 경찰청의 입장이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관리 주체가 정당하지 않게 정보 공개를 거절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CCTV 영상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협조, 정보공개 청구, 법원에 하는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CCTV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나에게 유리한 어떤 화면을 수사기관이 바로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실제 경험했던 사건을 예로 들면 강간죄로 제1회인이 고소된 사건에서 모텔의 CCTV 영상이 다 확보는 되었는데요. 외부에서 촬영된 어떤 영상이 저희 사건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던 CCTV였습니다. 저희는 그 사건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찾아가서 그 CCTV 영상이 보관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고 이후에 저희가 확보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처럼 언제나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어린이집에서 저희 아이가 이제 학대가 의심되어서 CCTV를 요청하는 경우에 보호자나 아동보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정보 공개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린이집에서는 뭐 제3자 개인정보 때문에 바로 열람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지체하지 마시고요. 바로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뭐 개인정보 등으로 거절을 할 수 있지만 수사가 진행된다면 열람에 대해서 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수사 절차를 개시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2달 정도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수사 절차를 진행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CCTV 영상이 공공기관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CCTV 영상 정보를 확인해서 민원 신청과 정보 공개 청구가 필요한데요. 편의점이라든지 놀이터 부근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이 있잖아요. CCTV 아래 보면은 CCTV의 어떤 정보를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하셔서 민원 제기와 함께 정보 공개 청구하시면 CCTV 영상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증거보전 절차라고 합니다. 증거보전 절차는 예를 들어 우리가 상간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들이 모텔에 갔던 정보들을 미리 수집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CCTV 정보는 이제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확보하려면 이미 다 삭제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가 바로 증거보전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구글 타임라인을 활용해서 그 외도를 또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글의 타임라인만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를 갔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뭐 상간자와 같이 갔는지 뭐 이런 정확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상간자와 나의 배우자가 그 모텔에 직접 같이 들어가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숙박시설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증거보전 절차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을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서 아내가 어떤 모텔에 갔었는지, 어떤 오피스텔을 갔었는지를 직접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고요. 저희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소재 법원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법원에 저희가 증거보전 절차를 신청을 해서 다 인용되었고, 나중에 이 증거보전 절차를 하게 되면요. 법원에서는 그 숙박업소 등에 증거 제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숙박업소에서는 그 CCTV 영상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고, 저희가 신청한 자들은 법원에 다시 그 증거를 열람해서 또 다른 재판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증거보전에 대해서 이제 되게 긴박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본인들이 직접 진행하시려는 경우도 있지만 증거 소지자와 또 증거 목적물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증거 확보의 필요성까지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CCTV 영상을 확보해 두면 나중 우리가 진행하게 될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도 미리 다 준비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CCTV 영상 확보는 저희가 매우 중요한 증거 확보 방법인데요. 어떤 수집 절차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는
내가 필요한 거니까 제가 직접 그 정보 주체를 찾아가서 이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이 도과되어도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부탁하는 것, 이 절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없어져 버리면 저희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정보 공개 청구든 증거 보전이든 아무런 실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보관 기간을 유념하셔서 빠르게 움직이시기를 바란다는 점 오늘 꼭 알아두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